비는 그날 밤 유난히도 집요하게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 같았다. 나는 이 작은 원룸에 이사온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되었을 뿐이었다. 낡은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1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잠을 자려 눈을 감을 때마다 빗소리 사이로 낮은 숨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처음엔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숨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방 안 어딘가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은 분명 닫혀 있었는데 말이다. 그 순간 천장에서 떨어지던 물소리가 멈췄다. 정적이 찾아오자 오히려 더 무서워졌다. 비가 멈춘 것도 아닌데 방 안만 이상하게 조용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바닥은 차가운 습기로 젖어 있었다. 원래 이런 냄새는 아니었다. 곰팡이가 그리고 오래된 피 냄새 같은 것. 휴대폰을 켜 손전등을 비췄다. 빛이 벽을 스치자 벽지 아래로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그 얼룩은 마치 사람의 손자국처럼 보였다. 손가락 5개가 선명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손자국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손자국은 벽을 타고 아래로 내려왔다. 비에 젖은 것처럼 물방울을 흘리며 나는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이건 꿈이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차가운 공기는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질척, 질척, 비에 젖은 신발이 복도를 걷는 소리였다. 이 시간에 누가? 발소리는 내 방 앞에서 멈췄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대신 문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젖은 목으로 억지로 웃는 듯한 소리. 나는 숨을 참고 문을 바라봤다. 문 아래 틈으로 검은 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비 아니었다. 그 물은 너무 끈적했다. 물 위로 작은 거품이 올라왔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그때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 순간 내 귀 바로 옆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비 오는 날엔 문을 열면 안 돼. 차가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불이 깜빡이며 다시 켜졌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도 멀쩡히 닫혀 있었다. 바닥에 검은 물도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1시 18분. 단 1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 다시 빗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창문이 아니라 방 안 천장 위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천장에 금이가 있었다. 그 금 사이로 사람의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흰자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 눈. 나는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눈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 물방울이 바닥에 닿자 빗소리와 다른 소리가 났다. 즉, 마치 뼈가 부딪히는 소리. 눈이 천천히 웃는 듯 휘어졌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직 얼개도 안 됐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공포가 몰려왔다. 그 순간 천장이 크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금 사이로 손이 내려왔다. 비에 젖은 썩은 손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떨어졌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순간 시야가 흐려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장은 멀쩡했고 벽에 손자국도 사라져 있었다. 시계는 여전히 새벽 1시 17분. 시간이 돌아간 걸까?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메시지 내용은 짧았다.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어. 손이 떨렸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마치 이 건물 전체를 삼키려는 것처럼. 나는 메시지를 지우려 했지만 화면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 다음은 화장실이야. 그 순간 화장실 쪽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화장실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어둠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젖은 발자국이 하나씩 찍혔다. 내 쪽으로.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발자국은 침대 앞에서 멈췄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바로 앞에 서 있는 느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그 옆에서 다시 속삭임이 들렸다. 비 오는 밤엔 혼자가 아니야. 갑자기 방 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 그리고 동시에 지간 곳곳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천장, 벽, 바닥, 마치 이 집이 울고 있는 것처럼. 나는 눈을 감았다. 세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숫자가 떠올랐다. 하나, 이제 두 번째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 눈을 뜨자 나는 여전히 그 방에 있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더 차갑고 더 무거웠다. 시계는 새벽 1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었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더 가까이서 들렸다. 마치 내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그때 벽에 글자가 나타났다. 물로 쓰인 글자였다. 23편 중 2편 시작.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밤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이 이야기들을 모두 겪어야 할 것 같았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렸다. 그리고 다음 공포가 이미 문 앞에 와 있었다. 천둥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다시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벽 속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아니, 물이 아니라 숨소리였다. 나는 귀를 벽에 가져다 댔다. 그 순간 벽 안쪽에서 누군가가 벽을 두드렸다. 또, 규칙적인 리듬이었다.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 마디로 두드리는 소리.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두드리는 소리가 따라왔다. 내가 움직이는 쪽으로. 벽 안에 있는 그것은 내 위치를 알고 있었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싱크대, 화장실, 샤워기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닥은 젖지 않았다. 물은 공중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사라지는 물 속에서 희미한 얼굴들이 보였다. 눈이 없는 얼굴, 입만 크게 벌린 채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귀를 찢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지만 소리는 없었다. 그 대신 내 머릿속에서 누군가 계속 숫자를 세고 있었다. 2, 셋. 나는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그 숫자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화장실에서 갑자기 불이 켜졌다. 혼자서 노란 불빛 아래 거울이 나를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미세하게 웃고 있었다. 현실에 나는 웃지 않았는데 거울 속 내가 입을 열었다. 다음 이야기는 내 차례야.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빗물처럼 거울이 점점 검게 변했다. 나는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거울 속 손이 유리를 뚫고 나왔다. 차갑고 축축한 손. 그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비 오는 밤엔 거울을 믿지 마.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목에는 젖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시계는 새벽 1시 23분.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TV가 저절로 켜졌다.
화면에는 잡음만 가득했다. 지지직. 그 잡음 속에서 우산을 쓴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비를 맞고 있는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한 명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화면 너머에서도 그 시선이 느껴졌다. 그 사람의 얼굴은 내 얼굴이었다. TV 속에 나는 입을 크게 벌렸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다. 도망칠 수 없어. 그 순간 TV 화면이 깨졌다. 검은 물이 화면 밖으로 흘러내렸다. 바닥을 타고 내 발목을 감쌌다. 차가운 감촉. 물속에서 작은 손들이 움직였다. 아이의 손 같았다. 손들이 내 다리를 붙잡았다. 비 오는 날, 우릴 버렸잖아. 여러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나는 기억해내려 했지만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그저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다. 그 짧은 순간마다 방의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문이 하나 더 생기고 창문이 사라지고 복도가 길어졌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집이 아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천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벽 안에서, 바닥 아래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자. 처음 있던 방은 사라져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아이 키 정도의 그림자.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의 그림자는 비에 젖은 소리를 내며 걸어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울고 있는 건 분명했다. 훌쩍이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아이가 내 앞에 멈췄다. 고개를 들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 구멍만 있었다. 그 안에서 비가 쏟아져 나왔다. 몇 번째인지 알아? 아이의 목소리는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아직 많이 남았어. 그리고 웃었다. 잇몸만 보이는 웃음이었다. 아이의 몸이 물처럼 흩어졌다. 복도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는 다시 원룸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다. 하지만 벽에는 이전엔 없던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비 오는 날 찍힌 사진들. 그 속에는 항상 같은 사람이 있었다.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서 있는 사람. 얼굴은 흐릿했지만 옷차림이 익숙했다. 사진 속 인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진 속 눈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 젖은 글씨가 나타났다. 기억해내서 머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비 오는 밤, 사고, 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던 장면. 나는 그 문을 열지 않았다. 비가 무서워서 그날 이후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벽의 사진들이 나를 비웃는 듯 흔들렸다. 시계는 새벽 1시 29분.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아니,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울렸다. 또, 이번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문 아래로 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처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물 위에 작은 종이배들이 떠 있었다. 아이들이 접은데 배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다. 1부터 20까지. 마지막 배가 내 발에 닿았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비도, 숨소리도, 심장 소리마저. 문 너머에서 아주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절반이야. 문 손잡이가 천천히 내려갔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 밤은 아직 끝날 생각이 없었다. 문 손잡이가 끝까지 내려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문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는 것처럼. 비는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번엔 집 안에서도 내리고 있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무거운 소리를 냈다. 나는 문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 순간 문 너머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처음보다 훨씬 가까운 목소리. 그날 문을 안 열어줘서. 그 질문은 내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바닥에 고인 물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결이 아니라 기어가는 느낌이었다. 물속에서 머리카락이 떠올랐다. 길고 젖은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손이 보였다. 손은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혔다. 그것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아이였다. 비에 흠뻑 젖은 아이. 눈은 없었고 입은 너무 크게 찢어져 있었다. 아이는 내 쪽을 향해 말했다. 비 오는 날엔 집에 들여보내야 하는 거야. 아이는 한 걸음 다가왔다. 발밑에서 물 대신 기억이 치어 올랐다.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 문 밖에서 들리던 아이의 울음소리. 나는 불을 끄고 귀를 막고 잠든 척했다. 아이가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 울음소리가 언제 멈췄는지도. 눈앞에 아이가 고개를 기울였다. 죽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 다리가 풀렸다. 갑자기 집 안의 벽들이 모두 투명해졌다. 나는 이 집이 아니라 그날 밤에 골목에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온몸이 젖은 채로. 아이의 얼굴은 아직 흐릿했지만 분명 지금의 그것과 같았다. 골목 곳곳에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모든 문은 닫혀 있었고 어디에서도 불빛은 새어나오지 않았다. 비소리만 가득했다. 아이의 울음이 골목을 채웠다. 나는 그 장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다. 장면이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내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너무 가까워서 비 냄새와 차가운 흙 냄새가 섞여 느껴졌다. 아이가 손을 들었다. 그 손에는 종이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젖어서 거에 찢어질 것 같은데 배 위에는 20일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아이는 배를 내 가슴에 눌렀다. 순간 숨이 막혔다. 가슴 안으로 차가운 물이 밀려 들어오는 느낌. 아이는 속삭였다. 하나씩 기억해내는 거야. 종이배가 내 가슴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숨을 들이마시자 비명이 섞여 나왔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이번엔 집 안에 사람들이 가득 서 있었다. 모두 우산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실내인데도 비를 맞고 있었다. 그들은 전구 나를 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선만은 분명했다. 누군가 우산을 들었다. 우산 아래에는 아이의 얼굴이 있었다. 그 아이는 입을 열어 말했다. 우리 이야기 아직 끝 아니야. 사람들이 동시에 한 발짝씩 다가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몸이 그들을 통과할 때마다 차가운 물속을 헤엄치는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은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새로운 기억이 머릿속으로 찔러 들어왔다. 다른 비 오는 밤들, 다른 문들, 다른 선택들. 나는 한 번만 문을 닫은 게 아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깊은 공포로 끌어당겼다. 앞에 하나의 문이 보였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귀에서 수십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였다.
이번엔 열어. 문을 열자 강한 비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비만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작은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아이의 신발. 나는 신발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내 손이 점점 작아졌다. 몸이 낮아지고 시야가 달라졌다. 나는 문 앞에 서 있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뚝뚝. 안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때 알았다. 이 공포는 벌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선택이라는 걸. 잠언이 깨지듯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시계는 새벽 1시 37분. 벽에는 새로운 숫자가 적혀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리는 느낌이었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물이 폐로 들어왔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이야기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 밤의 끝에는 단 하나의 문만이 남아 있을 것 같았다. 갑자기 집 안의 종이배들이 모두 떠올랐다. 공중에 떠서 원을 그리며 돌았다. 배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다. 1부터 22까지. 마지막 하나가 비어 있었다. 배들이 멈췄다. 그리고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찰박 소리와 함께 하나의 문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본 것과 완전히 같은 문. 문 위에는 젖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3번째 이야기. 나는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고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번엔 비를 피해 숨지 않기로 했다. 문 너머에서 아주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문 손잡이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잡는 순간 내 손바닥에 물이 스며들었다. 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문 너머의 울음소리는 점점 악해지고 있었다. 마치 힘이 빠져가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삐걱. 문이 열리자 안에는 방이 하나 더 있었다. 지금까지의 집과 똑같은 구조. 하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젖어 있었다. 벽도, 바닥도, 공기마저도. 그리고 방 한가운데 등을 돌린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비가 아이의 몸을 통과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나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때 아이가 말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번엔 끝까지 볼 거지.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번엔 눈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비가 아닌 어둠이 고여 있었다. 아이의 얼굴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였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 아이는 어릴 적의 나였다.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입술, 도움을 바라는 눈.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아이인 내가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애 문을 안 열었어. 그 질문은 비명보다도 날카로웠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방의 벽들이 거울처럼 번했다. 거울 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비쳤다. 비 오는 밤마다 문 앞에 서 있던 나, 문 안에서 불을 끄고 숨죽이던 나, 그리고 항상 문을 열지 않던 나. 어린 나는 거울을 하나씩 가리켰다. 이것도 너, 이것도 너, 전부 너라. 거울 속의 나는 점점 더 흐릿해졌다. 대신 문 밖의 나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의 물이 내 무릎 위까지 차올랐다. 차갑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미안해.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다. 어린 내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비가 멈추지 않아. 순간 방 안에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모든 거울이 동시에 깨졌다. 조각들이 공중에 떠올라 비처럼 떨어졌다. 깨진 거울 조각마다 눈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수십 개의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직 남았어.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어린 나는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방의 끝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크고 훨씬 무거워 보이는 문. 문 위에는 비가 시작된 날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폭우가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날의 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다. 차 헤드라이트, 사이렌 소리, 젖은 아스팔트, 모든 것이 너무도 선명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서둘러 지나갔다. 아무도 길가에 웅크린 아이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도 예면했다. 어린 내가 내 손을 놓고 비 속으로 걸어갔다. 이번엔 따라라. 그 말과 함께 아이의 모습이 사람들 속에 섞여 사라졌다. 나는 비를 맞으며 그 뒤를 쫓았다. 비 속에서 수많은 문들이 나타났다. 건물의 문, 차의 문, 집의 문 모두 닫혀 있었다. 문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숫자들이었다. 사람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문 앞에 아이는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다. 나는 마지막 문 앞에 섰다. 숫자 23이 적힌 문. 문 앞에는 그 아이가 다시 서 있었다. 처음보다 더 작아 보였다. 아이의 몸이 비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 문을 열면 아이가 말했다.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문이 열리자 비 소리가 멈췄다. 완전한 침묵. 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둠뿐이었다. 아이를 돌아보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다. 대신 내 손에는 작은 종이배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숫자 23이 적힌 배. 종이배가 내 손에서 젖어 천천히 풀어졌다. 그 안에서 짧은 문장이 나타났다. 기억하는 순간 이야기는 끝난다. 눈을 뜨자 나는 원래 원룸에 누워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창문 밖에서만 들렸다. 벽의 숫자도 문도 아이도 없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바라봤다. 문 아래로 물이 스며들지는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작은 손자국 하나가 문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손자국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차갑지 않았다. 그 순간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뚝, 뚝. 이번엔 두려움이 먼저 오지 않았다. 나는 문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문을 열자 비 오는 골목이 보였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젖은 종이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숫자는 없었다. 그저 비에 번진 글씨만 남아 있었다. 끝은 선택이야. 나는 종이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문을 닫지 않았다. 비가 방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비 오는 밤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다. 비는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바닥은 젖지 않았다. 물은 그림자처럼 번졌다. 종이배는 내 손에서 서서히 녹아 사라졌다. 그 자리에 차가운 감각만 남았다. 나는 문을 닫지 않은 채 잠시 서 있었다. 밖의 골목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지만 눈을 깜빡이면 사라졌다. 빗소리 속에 아주 익숙한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숨소리는 내 호흡과 정확히 같았다. 문을 닫자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더 이상 눅눅하지 않았다. 하지만 벽에는 어떤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벽 안으로 스며든 흔적처럼. 시계는 새벽 2시 7분. 시간은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때 현관문 안쪽에서 아주 작게 찰박 소리가 났다. 고개를 숙이자 발밑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그 물웅덩이 안에서 내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반영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끝났어.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그 순간 직 안 어딘가에서 종이 접히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소리는 거실에서 났다. 테이블 위에는 없던 종이들이 놓여 있었다. 젖은 종이들. 누군가 천천히 종이배를 접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 접힌 배 위에 아주 작은 글씨가 나타났다. 다음 비 오는 밤. 나는 종이를 집어 들려다 손을 멈췄다.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전등이 한번 깜빡였다. 집안이 잠깐 어두워졌다. 다시 불이 켜졌을 때 테이블은 비어 있었다. 종이도 무릉덩이도 없었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창문 밖을 보니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빗줄기 사이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모두 우산을 쓰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그중 한 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었다. 어린아이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울고 있지 않았다. 아이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말은 분명했다. 이제 기억했잖아. 창문에 작은 손바닥이 닿았다. 툭, 물방울이 번졌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아이의 손바닥 옆으로 다른 손바닥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어른의 손, 아이의 손, 너무 작은 손, 손자국들은 창문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책임감이 가슴에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커튼을 닫았다. 커튼을 닫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비 소리도, 숨소리도,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식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때 꿈속에서 문을 보았다. 수많은 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문 앞에는 항상 누군가 서 있었다. 어떤 문은 열렸고 어떤 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문을 여는 쪽에 서 있었다. 이번엔 문을 닫지 않는 역할이었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비는 멈춰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닥에는 아주 작은 물자국들이 현관까지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 흔적을 따라 문 앞에 섰다. 문에는 손자국이 없었다. 대신 안쪽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젖은 글씨로 쓰인 문장.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 늘었어. 나는 메모를 떼어냈다. 종이는 말랐지만 차가운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않았다. 창문도 문도 완전히 닫지 않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고르고 문 쪽을 바라봤다. 노크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문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접히지 않은 종이. 아직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이번엔 배가 아니라 문 모양으로 종이를 세워두자 그림자처럼 작은 문이 생겼다. 문 너머에서는 아주 희미한 빗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옆에 작은 불빛을 켰다. 어둠 속에서 문은 더 또렷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안도한 듯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이야기는 공포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비 오는 밤은 언제든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문 앞에는 다시 누군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전해질 뿐이다. 문을 열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열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로 나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아직 비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다음 비 오는 밤,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 누군가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